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와 가까운 이웃 나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웃 나라의 모습, 그리고 이웃 나라의 환경, 이웃 나라의 생활하는 모습 같은 것들을 알아보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이웃 나라의 지형, 그러니까 이웃 나라의 이런 위치라든지 크기, 그리고 다음 시간 배우는 지형적 특징, 그리고 이웃 나라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보기, 이 정도까지가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날단 학교를 다 쓰면은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네, 이웃 나라들의 위치와 크기를 보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은 크게 세 나라가 되겠죠. 일본이 있고요,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각각 세 가지의 가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위치, 크기, 그리고 특징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이거 교과서 사진입니다. 교과서에 보면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북쪽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북쪽에 맞닿아 있는 건 중국이지만 중국의 대부분은 다 우리나라의 서쪽에 있죠. 그래서 중국의 수도인 이제 베이징도 서쪽에 있는 걸로 봐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은 서쪽, 러시아는 북쪽, 그리고 우리나라 동쪽에는 일본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 나라의 특징은 굉장히 강대국이죠. 그래서 특히나 그 군사력으로 따지면 굉장히 쟁쟁한 나라들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북한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쪽이 아니고 여기로 쭉 해서 이렇게 가면 이쪽에 아프리카가 있는데, 아프리카에 간다면은 굉장히 그 군사력이 뛰어난 강대국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말도 있어요. 여기가 워낙 뭐 군사력으로 봤을 때 뭐 2위, 3위, 4위 막 이런 정도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국방비가 약해 보이지, 국방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걱정이 드는 거지. 우리나라 자체로는 굉장히 국방력도 강한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우리나라 북쪽에는 러시아, 서쪽에는 중국, 동쪽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이 위치에다가는 이렇게 북쪽, 동쪽, 서쪽만 적지 말고, 여기 보면 이 선을 뭐라고 하죠? 이 선,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그어진 선, 얘네는 위아래를 나타낼 수 있어서 얼마나 더 극점에 가깝고 적도에 가까운지를 표현해주는 위도라고 합니다. 위도, 기억나나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세로로 그어진 이 선,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경선. 그래서 위선과 경선으로 위도, 경도를 적을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의 수도는 위도가 어느 정도 되고 경도가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중국의 위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북위로 따지면은 북위 얼마부터 얼마까지, 또 경도로 따지면 동경 몇 도에서 몇 도까지다. 그렇게 좀 적어보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도 보고 할 거고, 크기는 간단히 설명을 해줄게요. 크기는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은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볼게요. 자, 러시아, 우리나라 기준으로 몇 배 정도 될 것 같아요? 러시아는 작은 것부터 시작할까요? 일본은 우리나라랑 비교해 봤을 때요,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 넓이에 비해서 여기가 곱하기 1.5 하면은 일본이 나옵니다. 섬나라지만 꽤 영토가 크죠. 자,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곱하기 44쯤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한 44배 정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곱하기 7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나라죠. 네. 그래서 여기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크기 각각 몇 배 정도 적으면 되겠고요. 자, 특징만 간단히 설명하고 끝을 낼게요. 특징 먼저, 중국 먼저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특징은요, 여기서 말하는 특징은 그 지형에 따라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지형의 크기나 아니면 위치에 따라서 나타나는 특징. 먼저 중국은요,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다른 걸로 보여줄게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위도라고 하죠. 위도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위도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굉장히 기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후가 다양해요. 기후 다양. 이게 중국의 특징이 됩니다. 왜요? 위도차가 커서 기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러시아는 위도 자체가 굉장히 높이 있어요. 여기 북극권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적도에서 멀잖아요. 그럼 적도가 가까울수록 태양의 남중구도 높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하다. 그런 얘기 과학 시간에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 뭐냐? 춥다. 러시아는 춥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추운 나라 중 하나죠. 세계에서 가장 추운 마을도 이 러시아에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마을인지 여러분들 한번 알아봐 주세요. 자,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우리나라랑 위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위도도 비슷하고 길이도 뭐 크게 차이는 나지 않네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가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비슷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기후가 우리나라랑 비슷하다.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뭐죠?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은 사계절이 있다는 거죠. 사계절이 뚜렷한 특징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은 보면은 여기 경도 차가 별로 안 되잖아요. 잠깐만요. 좀 지울게요. 우리나라나 일본은 여기 경도 차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리 길지 않으니까 기후가 어느 나라 가도 이제 어느 나라를 가도 시간대가 비슷합니다. 시간대가 거의 비슷한 시간대를 써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도차 크죠. 러시아는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몇 시일 때 우린 부산에서도 같은 시간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베이징에서 몇 시일 때 이쪽에 있는 마을에서는 다른 시간, 모스크바 몇 시일 때 러시아 끝쪽은 다른 시간,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데는 다른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시간 차이가 있다라는 특징이 중국과 러시아에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 한번 세계 지도를 보면서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위치와 지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